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9-2회가 되겠습니다. 9장에서는 행복한 공부를 하게 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한 공부라는 말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부터는 이제 그렇다면은 힘든 거는 당연한 일이죠. 뭔가 노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힘든 거죠. 근데 행복함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불행함 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건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즐겁고 행복한 학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게 뭐가 있나. 여기 총 16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모든 부모들의 고민일 겁니다. 학교 공부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차선책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들을 좀 우리가 익히고 기억하면은 행복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원활한 소통 갖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자녀들이 학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좋은 소통을 갖는 일이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함께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소통을 가져준다면 자녀들은 보다 즐거운 학습을 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성적 위주의 소통이 아닌 이해와 공감, 미래의 꿈과 비전, 아이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아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쉼을 주고 여유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통의 시간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회의를 갖는 것도 좋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책도 읽어야 하지만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유튜브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가끔 들어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하나 들어봤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또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가지고 여유 있게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서 사교육을 안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원을 안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하는 중요한 교육이 2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엄마가 읽어주는 독서. 엄마가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 근데 엄마는 독서를 잘해주고 아빠는 저녁 때가 되면 같이 대화를 잘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독서와 대화, 이 2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그렇게 사춘기를 맞이하지만 남자아이지만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계속 소통의 창구를 만들면은 아이가 커가면서도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집에서 이렇게 독서, 모든 건 독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제가 첫 번째로 적어놓은 게 원활한 소통 갖기입니다. 아이들끼리만 야, 너 혼자 공부해. 학원 갔다 와. 너 혼자 공부해.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이게 아니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안정감을 가져요. 안정감.
그렇다고 막 따지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건 대화가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분야를 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분야. 하고 싶은 분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인식을 바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늘 아침에 그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이제 가르쳐온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학교 조퇴하겠다, 자퇴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자기가 봤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주면은 그건 즐거운 거거든요. 사람이 즐거울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지겹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방법, 하고 싶은 영역, 전공을 찾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부모의 목적을 자꾸 강요해서 그걸 이루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이 성장하도록, 필요하면 그 영역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바꾸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게 하는 거죠.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주목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분야를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물론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지,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뭐가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왕이면 육체로 일하는 것보다 지혜로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조언해 줄 수 있고 토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거죠.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을 함께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야단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야, 너 그런 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비교해보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은, 또 응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줄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비교하고 더 나은 점들을 토론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